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중일입니다. 6월 23일 1호 경마 내용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서 이 8경주, 9경주, 뭐 특별경주와 대상경주가 준비가 돼 있어. 네, 그렇습니다. 예, 8경주에는 언론사 타이틀 대상 이 특별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 9경주에는 경기도지사배 이 암말 대상경주 트리플 티아라 마지막 관문인데 이제 최우수 암말 3세 최강 암말을 선별하는 그런 경주가 또 9경주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건 해당 경주가 됐을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오늘은 갈 길이 좀 바쁘기 때문에 일단 원정일 위원회 이 간략한 경주 브리핑 그리고 공지사항 좀 듣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토요 경마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 방송을 보실 텐데 토요 경마는 그래도 놓고 때릴 만한 충마들이 몇몇 경주는 보였어요. 근데 1호 경마에서는 말 그대로 조금 혼전도가 있을 것 같고 저 토요 경마에서는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기상 상황이 어떻게 좀 변수가 될지 비가 올지 안 올지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 경마에서는 자 그런 부분들 혼전도가 있는 경주 여러분 저희의 힘을 빌어서 가셔도 되겠고 노리고 있는 마필들 있으시면 그놈 놓고 한번 배당으로 공략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토요 경마에서 이제 뭐 이철경이 이현종이 뭐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번 더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제가 7월 달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청을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원중일의 분석력이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가감없이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김주원 의원 뭐 특별 출연도 뭐 되어 있고 뭐 그런 부분들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토요 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빨간 판을 달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까만 제킹은 망아지 이기 때문에 이제 까만 제킹을 달고 이제 망아지 훈련을 하는데 이제 주행 검사를 준비를 해요. 주행 검사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빨간 제킹 번호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제가 7월 달에 미친 승부를 한번 붙어볼까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하고 이제 서울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말을 넣어 두신 그 마주님이 계신데요. 그 마주님하고 식사도 많이 했고 하면서 이제 정보 아닌 정보 그 마주님이 말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저한테 물어보고 저도 마주님 이 말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좀 많이 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던 와중에 한 마리가 이제 드디어 돈 벌어줄 말이 생겼다라면서 저한테 이제 눈여겨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주행검사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말의 어떤 성장 과정을 보고 그 말의 어떤 떠가리나 어떤 물고 가는 느낌 지금은 또 기수가 또 조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수의 어떤 멘트들 모두 다 정합해 봤을 때 데뷔 전부터 우리는 노려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들어갑니다. 자, 미친 승부 7월 첫째 주가 될지 둘째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7월 초에 원정일의 미친 승부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 것을 말씀드리면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6월 23일 1호 경마를 시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자랑입니까?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토요일에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 1호 경마는 대상 경주도 있고 좀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가 항상 대상 경주 있는 경마일에는 좀 편성 자체가 지랄같이 짜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1호 경마는 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을 여러분들 항상 열어두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승부처 공지해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은 중반 6경주 그리고 중반 8경주를 승부로 선정을 했고요. 저는 2경주와 11경주 두 개를 선정을 했는데 2경주는
이제 올해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냥 옵니다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옵니다 승부가 좀 아쉽게 좀 빗나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쪽 선두로 올라선 6번 스파이스록입니다. 안쪽 6번 스파이스록과 3번 초동여신, 여기에 10번 프라이스까지. 자,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뭐 쉽지 않은 조판으로 보여집니다. 1경주는 이제 7번 승리전설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은 이제 활용이라는 말, 그 악병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외곽으로 막 기대가지고 막 악벽 부리던 말. 그 말의 사이즈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말한테 좀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뭐 충분히 저는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450kg대만 유지가 된다라면 이제 앞말이라서 이제 마방에서는 체중 빠지는 거를 많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전 주기도 좀 일정치 않았고 했습니다만 5주에 출전 주기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7번 승리전설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2경주 때 김주원 위원의 그냥 온다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1경주 좀 가볍게 하시고 2경주 때 한번 승부를 보시는 게 어떤가. 7번 승리전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4번마 논스톱 행진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2월 23일 날 데뷔전 경주에서 그냥 뭐 거의 뭐 망신 개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다시 주행 재검을 받고 이제 1000m로 정신 차리고 줄여 나와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D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 뒷심이 지금 계속해서 배양이 돼가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는 이제 추입으로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뒷심이 어느 정도 좀 생겼다라고 마방에서 판단을 하면요, 이거는 승부 볼 때 무조건 댕으로 쏩니다. 뒤가 보강이 됐기 때문이에요. 해서 방춘식 기수가 물론 안쪽에 성파장을 비롯해서 내외곽으로 좀 빠른 말들이 있긴 합니다만 논스톱 행진도 그에 못지않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쏘고만 나가면은 이 좀 쥐어짜면서 버티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경주는 4번 논스톱 행진 그리고 7번마 승리전설 두 마리를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제가 올해 두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옵니다.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원정일 위원의 관심마부터 한 마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안쪽에 2번마 소울리 마제스틱의 앞장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제가 그냥 옵니다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좀 이른 시간이라 여러분들도 많이 좀 부담스러우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2경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하필이면 2경주에 기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때리게 됐습니다. 이게 중반쯤 걸렸으면 딱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11시 10분 발주니까 좀 늦지 않게 나와주시기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옵니다 승부의 취지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승부예요. 그 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도 제가 이 수년 전에 그냥 옵니다 승부로 선정을 했던 거고요. 올해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딱 한 번 들어가서 깨지고 나서 올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이 말은 제가 도입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말이고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오고 마방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며 그리고 현재 어떤 사료를 먹고 있는지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놓은 마필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자신 있게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요번에는 올 겁니다. 실수만 안 하면은 이건 무조건적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여러 가지 테스트도 끝내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고사인만 떨어지면 오는 상황이거든요. 요번에는 고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한 수 위에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니까요. 그 말 놓고 그냥 옵니다 승부 들어가시면 되겠고 갖다 붙일 말도 몇 도 안 됩니다. 일단 한 방으로 여러분들 집중해서 승부 보시면 되고 한 두어 마리 정도만 깔아가시면은 빠져나갈 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경주에 좀 일찌감치 칼을 빼들어서 그냥 옵니다 승부는 강하게 여러분들 때리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승부 보셔서 일찌감치 좋은 결과 좀 만드시고 자녀 경주들 편안하게 한번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이번 황금도야지가 선행은 못 나가죠. 3번이나 이제 9번이 빠르기 때문에 선행은 못 나가는데 저는 선행 안 나가도 이번 황금도야지는 승급전이라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 1000m 뛸 때 우리 추입했을 때 3차 코 차이로 3차 가가지고 참 아쉬움이 많았었던 말이었는데 뭐 안쪽에 갇히는 상황 나옵니다.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저는 이번 황금도야지는 걸음이 지금 완전히 터졌다라고 봐요. 뭐 조교 때 끌고 가는 모습을 봐서도 완벽하게 좀 하위 등급 5등급 4등급은 뭐 쉽게 벗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번 뭐 황금도야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황금도야지는 직전에 좀 무리했잖아요. 선두권 갈아엎으면서. 그러니까 선행 갈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스피드가 아니에요. 예,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근데 뭐 당연히 뭐 승부가 걸려 있고 강하게 좀 추라이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김용근 기수가 12번을 달고 외곽 돌아서 한 번의 힘 한 배 없이 선행 가서 그냥 한 바퀴 꽂혀버린 거죠. 앵간한 말들은 그렇게 타면은 거의 뭐 직선주로에서 이 삽 들고 삽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용근이가 그렇게 던진 거는 말을 믿어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선행을 안 나가도 대려 직전보다 더 잘 뛸 가능성도 있고요. 1300m. 그렇죠. 뭐 힘 한 배가 되면. 알겠습니다. 저도 이 황금도야지를 좀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원정일 위원이 뭐 이미 잘 설명을 해줬고 제가 또 질의응답하면서 여러분들 잘 캐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선행 안 나가는 게 더 잘 뛸 가능성이 있어요. 직전에 너무 무리했던 거고 그밖에 마필 가운데는 5번만 페더라이트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거리를 줄였네요. 제가 왜 자꾸 1700이 기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리를 줄여 나왔기 때문에 최근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실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2번마 황금도야지, 5번마 페더라이트 이 두 마리 방송 추천마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또 승급전의 말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번만 호프킹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쏘고 나가는 그림이 확 그려져요. 이제 안쪽에 이제 1번만 승리 플러스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조금 약간의 뭐 변수가 아닌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럭키봉화 역시 이제 던질 상황이고 그래서 외곽에 있는 말들 중에 이제 스타리스트나 뭐 천년의 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입권 추입형의 말이기 때문에 이번 뭐 호프킹덤이 쏘고 나가는 그림 선행으로 이제 강력하게 쏘고 나가는 그림을 가장 먼저 좀 그려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또 좀 덧붙이자면은 1700에 첫 도전해가지고 요만큼 뛰었으면은 그리고 이제 인기마의 어떤 능력을 보여줬다라면 저는 승급전이라도 요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마 매니스피드는 지금 마방에서도 체중을 좀 빼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체중이 빠져나오면은 좋은 신호니까요. 체중 체크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이 승급마 비린 10번마 천년의 비를 좀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직전에 한번 우승하고 나서부터 이제 걸음이 완벽하게 얘도 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8조 마방의 상위 등급 애들과 붙여놔도 말 자체가 씩씩하게 잘 따라가고 이겨내는 또 탄력감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기세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뭐 공교롭게도 일단 승급전에 나서는 문세영 2번마 호프킹덤, 김용근의 10번마 천년의 비 이 두 마리를 방송 추천마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앵간한 편성에서 다 잘라낼 수 있는 좀 속된 말로 똥말들이라고 하죠. 부진마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부진마 아닌 말이 한 마리가 보이긴 하는데 자,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진마 아닌 말은 청담호랑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요. 뭐 청담호랑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캐러시커를 압박하면서 뭐 그대로 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요 흐름을 좀 잘 따라가면서 끝걸음을 좀 보일 수 있는 애들이 한 몇 마리가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끝걸음적인 부분에서는
정동족주가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3하고 2하고의 끝걸음인데 저는 그래도 1700을 꾸준하게 뛰어온 말이 전 낫다라고 봐요. 그래서 14전 동안에 2착도 한 번 없는 뭐 똥말이긴 합니다만 저는 뭐 출전 두수 8마리에 한 번의 입상은 여기서 하지 않겠느냐. 이번 마 정동 독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담호랑이 인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청담호랑이가 강축으로 거의 올대가리로 팔릴 경주기 때문에 6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정일 위원이 후차권에서 2번마 정동족주를 소개해 주시면서 3번마 달려라 속보와의 뒷심 대결이다. 이렇게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 캐럿식스가 앞선을 이끈다 하더라도 이 뒷심 자체가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2번, 3번 이 뒷심마 두 마리가 6번의 후착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번마 정동족주 쪽에 저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는데 또 이런 부신마들은 현장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 3번 두 마리 가운데 현장 컨디션이 누가 더 좋은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좋은 말종으로 한 방 때리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오경주는 가볍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1호 경마 쇼부 채찍 승부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6경주를 선정을 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원정일의 승부처 쇼부채찍하고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단거리 1200m 편성이고요. 선행마가 역시 우글우글하죠. 선행을 안 가면 뭐 답이 없는 애들의 어떤 접전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선행마로 딱 보여지는 게 이제 안쪽에 1번마 우라칸, 4번마 슈퍼 여왕, 그리고 뭐 6번 데디글로리도 있겠고 7번 스마트 아델도 있겠고, 뭐 외곽으로 가서는 뭐 크게 뭐 선행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기도에 상관없이 선행을 어떤 놈이 나가든지 간에 쉽게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48조 같은 경우는 48조를 지금 추천드릴 말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름 되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수영 조교를 좀 잘하는 마방이고 여름에 좀 특히 강한 마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레이스 자체가 슈퍼여왕을 추천드리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많죠. 그래서 노림수를 가지고 좀 들어가는데, 자, 6번마 데디글로리라는 말이 아마 현장에서 강한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약점이 좀 있습니다. 모래에 대한 약점이 좀 있죠. 직전에는 근데 따라가면서 오지 않았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상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쪽 1번마 우라칸 역시 모래를 맞으면 완전히 바보가 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저는 따라가면서 한 발 쓸 수 있는 말을 중심에 놓고 들어갑니다. 뭐 요 말 한마디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고놈 놓고 뭐 6번 데디글로리도 괜찮고 안쪽에 1번 우라칸도 괜찮고 4번은 한번 뭐 준철이랑 좀 통화를 해보고 결정을 좀 지어볼 부분이고, 나머지 애들 추임마들도 현장 속보를 통해서 그리고 본 예상을 통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데디글로리가 원정일의 충마와 같이 오면 한구라는 6경주에서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경주 쇼부 채찍 승부고요. 뭐 이거 하나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6번마 데디글로리가 축이 아니다, 다른 축에 있다. 이거 하나로도 배당 메리트는 뭐 끝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쇼부 채찍 원정일 위원의 승부처입니다. 과연 어떤 이 뒷심마 가지고 여기서 진하게 승부를 보는 건지는 본 예상 그리고 현장 예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2번마 흥복드림과 9번마 베네딕트의 리턴 매치 양상으로 한 번 더 레이스가 끝날지 아니면은 다른 말 쪽에서 이변이 나올 소지도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인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정일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별정 비방식이라서 이제 체중들이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높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 아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 말들이 2번이나 9번들이 다 극복을 해낸 상황이라서 57kg의 어떤 부담 중량들을 다 근사치로 다 극복을 한 말들이라서 2번, 9번의 막건을 굳이 저는 뭐 잘라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2구 막건에 뭐 노림수 뭐 3차권을 공략해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이번 경주를 좀 각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흥복드림도 그렇고 구범아 베네딕트도 그렇고 크게 뭐 실수하지 않으면은 둘만의 또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원정일 위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48조는 이제 해가 조금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수영장에서 말들 가둬놓고 그냥 살아버립니다. 이 흥복드림도 이 뺑뺑이 수영조교 44바퀴를 돌려가면서 일단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일단 큰 변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마체 상태도 둘 다 너무 좋고요. 혹시라도 이제 변수가 나온다면 이게 지금 전개적인 부분에서는 노림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8번 대군천하가 레이스를 흐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얘가 이제 선행을 나가고 뭐 9가 따라가고 2가 따라가던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개의 변수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그래서 이제 추입마로 언급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6번 체인지 메이커나 이제 7번 뭐 한상스타 정도가 이제 추입 쪽에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이번 경주를 좀 붙어봐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2번, 9번 중에 부러지면은 누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2번은 온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은 2번은 온다. 좀 불안하지 않냐 했으면 제가 바로 반론을 치려고 그랬는데 이번은 온다.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2번은 저는 온다라고. 흥복드림은 말이 정말 좋은 마필이거든요. 이건 48조가 아니고 다른 집에서 좀 능력 기수가 A급 기수가 탔으면은 2등급에서 지금 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깜빡이 부러지면은 이 구범아 베네딕트 쪽에서 뭔가 전개 변수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 축은 2번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큰 변수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2번, 9번의 깜빡이 맞건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경주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저희가 현장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 막건을 사야 환수를 높일 수 있는지 그게 복승이 됐든 쌍승이 됐든 삼복이 됐든요. 환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막건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20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스포츠 조선배 특별경주 언론사 타이틀 경주가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회 메인 승부처고요. 최근에 대상 경주 이 추천 마필들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그림같이 들어옵니다. 지난주에도 록초이스 거기에 명품 축제 그 고배당 막건 원정일 위원이 명품 축제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일단 추천마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대상 경주는 진짜 특별 경주나 대상 경주는 원정일 위원회 이 분석력이 정말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제 부연 설명이나 뭐 관심마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원정일 위원이 왜 이번 스포츠 조선배를 승부로 들어가는지 들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이번 특별 경주는 뭐 상금이 1억 1,400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뭐 큰 경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레이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안 되는 말도 팔리고요. 안 되는 말도 팔리고 2000m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안쪽 1번 88 빅토리 여러분들 좀 기억나실 겁니다. 플라잉 포드 기억나실 거고 예상백승 기억나실 겁니다. 제 메인 승부였기 때문에 4번만 심플라이프는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런 말이다. 어떤 말이다. 6번만 샤크대 장군의 어떤 추임력. 38조 박흥진 마방이 이제 정년퇴임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알파칸 출전시켜놨고 뭐 제주의 하늘도 마체가 좀 작은 말이기는 합니다만 12주의 공백 암말로서는 그래도 잔뼈가 굵은 말이고요. 11번 불의고리가 많은 인기를 좀 모아줄 것이고 12 초인마가 맨입인데 2000m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부분만 알고 들어가면 이번 경주는 적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노코텔 충마 저는 흔들림 없이 들어갑니다. 저는 온다라는 믿음감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요 뭐 간단하게 갈게요. 그 충마에 대한 믿음감을 여러분들께 그 자신감을 어필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 원정일 위원회 메인 승부처입니다. 8경주 별 표시 하나 해두시고요. 최근에 뭐 특별 경주나 대상 경주 이 기가 막힌 분석력으로 거의 뭐
아쉽게 너무 터져가지고 이 근사치에서 살짝 미끄러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8경주를 승부로 선정했다라는 건 거의 뭐 정답에 가까운 이 답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8경주 메인 승부처 스포츠조 선배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경기도 지사배 대상 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2000m 별정 A형 방식이고요. 금년도 3세 최강 안발을 선별하는 이 마지막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딥마인드가 직접 코리안 오크스 안말 대상 경주를 정말 깜짝 우승을 하면서 지금 32점인가 가장 지금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가 11번 대안마고. 근데 최근에 안말 대상 경주는 계속 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주도 터질 개연성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기도 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배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해요. 혹시라도 이제 5번 딥마인드를 뭐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딥마인드의 꼬리는 배당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딥마인드랑 흥부자가 어찌되었건 같이 들어오면 이제 488배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또 똑같이 딥마인드하고 흥부자가 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경주 분석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5를 인정을 하던 아예 배당마를 놓고 가던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배당마를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무조건 터진다라고 봅니다. 안말 대상 경주가 좀 배당이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하잖아요. 안말들은 뭐 워낙에 이제 기복들 컨디션들의 어떤 이 그런 것들이 이제 당일까지도 좀 변화가 좀 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경주에 많이 작용을 하죠.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이 순말들보다는 안말들이 더 예민한 마필들도 많고. 그러니까 체중을 맞추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안말들은. 자, 알겠습니다. 일단 안말 대상 경주는 항상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단 당일 아마 인기는 그래도 딥마인드 쪽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네. 서울 이 안말 대표로 지금 평가가 되는 이 11번마 대안마 역시나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되는데 일단 원정일 위원은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정일 위원이 보는 그 배당마 한 마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두 마리 하면 안 돼요? 두 마리 하셔도 돼요. 세 마리 하셔도 돼요. 두 마리 할게요. 두 마리를 좀 보고 있는데 한 마리는 이제 4번마 만마로마입니다. 이 말이요. 사실 이 과거부터 쭉 뛰어온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 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추입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추입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상황이 안 좋았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앞이 좀 잘 버텨주는 그러니까 뭐 다습주로라든지 뭐 이런 주로에서 뛰어왔단 말인데 최근 두 번의 대상 경주를 좀 경험을 하면서 말이 조금은 영그럽다라는 느낌을 확 받은 말입니다. 그래서 34조에서 굉장히 많이 좀 공을 들이고 있고 어찌되었건지 간에 이번 경주는 단 한 마리도 2000m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어난 경주 거리가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 게 4번마 만마로마고요. 한 마리는 이제 9번마 클리어검이라는 말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야, 이 말은 사실 세영이로 조금 안장을 교체해놨다라는 게 조금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말은 지금 12마리 뛰니까 10번째만 딱 따라가면은 한 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에 딥마인드를 포함해서 선행 나가서 이렇게 레이스를 좀 빠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애들이 몇몇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애들이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추임마들의 어떤 능력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9번마 클리어검이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추임력을 한번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4구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4번 만마로마, 9번마 클리어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거리에 대한 변수가 분명 나올 수도 있고 또 안말 특유의 이 변수까지 가미가 돼서 경기도지사배도 분명 쏠쏠한 배당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정일 위원과 마찬가지로 저도 4번마 만만 오마를 이번 경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밖에 마필 가운데 와 직전에 정말 들어왔으면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이 12번마 믹스팩터가 직전 코리안 오크스의 저희 한구라짜리 마필이었죠. 물론 축은 아니었습니다만 터지면은 믹스팩터의 추입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 못 잡았습니다. 거리가 더 늘어났고 뛰어봤던 상대들과의 제 대결이고 적임만장인 김혜선이가 올라탔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지사배는 아마 제 기억으로 재작년에 김혜선이가 그 말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간 우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 경주와도 이 안말 대상 경주와도 인연이 있는 김혜선이가 올라탔다라면 기대치를 좀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일단 터지는 쪽으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4번마 만마로마 거기에 9번마 클리어검 12 미스펙터 그리고 3마리 그리고 삼복조사도 되겠는데요. 괜찮죠. 하여간 뭐 이렇게 3마리 추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속에 정해둔 노림수나 뭐 충마가 있다라면은 그 말과 엮어가지고 막건 조합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거리를 줄인 5번 위너골드가 이제 어떤 상황인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이제 YTN 배에서 이제 꼬랑지가 이제 완전히 좀 꺾였죠.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번 경주는 1400m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선행이에요. 저는 결론적으로 선행입니다. 이제 안쪽 1번 브라이트캣의 선행을 좀 가장 먼저 보고 있고 거리를 줄인 말 중에는 이제 7번만 흥룡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일의 추천만은 1번 브라이트캣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 소속주를 지금 변경하고 나오는 4번마 토스코 노바켓을 추천드릴게요. 원래 이게 16조 대표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그랑프리를 이 겨냥해서 만들어가고 있었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이제 작년도에도 그랑프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를 목표로 작년도에는 일단 예비 테스트 겸이었거든요. 그랑프리 자체가. 그래서 16조에 이제 좋은 말이 돼서 마방을 이끌어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뭐 마주 쪽에서 생각했던 만큼의 이 결과를 못 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뭔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겠죠. 어쨌거나 8조 마방으로 소속조로 옮기면서 일단 출전 주기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훈련태 컨디션 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승환 기수와 좋은 호흡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마필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이건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두권의 1번마 브라이트캣, 4번마 토스코 노바켓의 이 더 나올 능력 이 정도까지 해서 이번 식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4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1호 경마 상한가 승부처입니다. 이 경주에 그냥 옵니다. 승부가 그냥 오늘 하이라이트죠. 일단 그거 잡고 이제 좀 여유 자금 가지고 제가 배팅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한 번 더 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 1300m 거리라서 빠지지 않을 축이 있어요. 1300m면은 그냥 힙바리로 대가리 칠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번 경주 역시나 승부를 볼 건데요. 당일 얼레벌레 팔릴 인기마 가운데 여러분들 쳐다보지 않으셔도 될 불안마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 마필들 다 잘라버리고요. 딱 한 방으로만 집중해서 승부 보시면 되고 딱 한 마리만 보험용으로 깔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강축에 때리고 맞추면 끝나요. 근데 마지막 경주고 좀 가는 말들이 여러 두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배당판에 좀 바람을 여러 마리가 잡아줄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는 진짜 되는 말만 가지고 배팅하면요 짭짤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11경주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이긴 장은 걸리실 수 있는 경주니까 마지막 경주 믿고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이기시고 1호 경마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호 경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저희는 더 준비해서 좋은 막건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